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팀입니다. 2021년 이제 하루 남았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2022년도에는 코로나도 이겨내고 여러분 회사의 사업이 다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드릴 영상은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안내입니다. 예산이 한 5조 600억인데요. 네, 이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시작을 해서 자금이 필요한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꼭 유용하게 활용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2022년가 이제 금년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2022년도에 나오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너무 좀 길다고 하실 수도 있어서 네, 중요하신 부분 위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2월 29일 날 나왔죠. 그래서 좀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12월 30일부터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정책적 자금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게 장기 저리 자금을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기술사업성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점포, 가게, 그죠? 매장, 아니면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5인 이하의 작은 사업들을 하는 경우가 보통 우리가 소상공인으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중기부에서 주는 자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소상공인에게 주는 지원하는 자금, 그리고 여기서 보는 거는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이 되어 있는 거는 뭔가 소상공인으로 편입되는 것보다도 제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뭐 콘텐츠 애니메이션 뭐 이런 만드는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반 자영업보다는 조금 다른 뭔가 그 회사만이 뭔가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지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장기 및 저리 자금을 공급한다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2% 또는 2% 초반대 자금을 공급을 했었죠. 내년에도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보다 금리가 이제 적은 자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오늘 다루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에 보증기금이나 보증재단을 많이 가시잖아요. 네, 보증기금이나 보증재단 자금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보증을 서주고 실제로는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형태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보증료라는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에 한 1억을 융자받을 때 한 100만 원 정도씩 한 달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 1년에 나가게 한 번에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실제 받는 금리보다는 한 1, 2% 정도 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중기부에서 바로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보증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받았다고 봤을 때 한 뭐 적게는 한 200, 많이 받으면은 뭐 1억 기준으로 한 500만 원 정도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다만 이제 보증 상품보다는 만기가 조금 짧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뭐 중점 지원 분야로 뭐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참고 자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있는 속한 내용들이 주로 기술 사업성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여기 보신 것처럼 직접 대출을 위주로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신용 대출 위주로 지원한다는 거는 담보를 잡지 않는 무담보 형태의 자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동산 담보대출처럼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으면 실패하면 담보물을 내놔야 되지만 신용대출로도 지원하고 보증료 없이 직접으로도 지원하니 그런 혜택이 있어서 많은 기업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산은 5조 정도 이렇게 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은 오늘부터 이렇게 예산 소진 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의는 1357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거는 정책자금은 대출하고 융자다. 그리고 시설자금하고 운전자금으로 나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고가의 설비, 부동산, 아니면 장비 뭐 이런 내용들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 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시설자금이라고 한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설자금은 뭐가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 담보를 잡을 때 감정평가를 하고요.
담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보통 감정평가 금액이 75%를 대출을 해주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설 자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받은 대출은 시설 구매로 써야 되고 나중에 요거는 담보물로 저당을 잡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담보권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운전자금은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신용입니다. 그래서 신용이라고 하는 거는 무담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 기업이 경영 능력이나 아니면은 사업 실적 이런 걸 보고 이제 지원을 하고 초기 창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서의 그 미래의 가치라던가 아니면 대표자의 신용도 같은 경우를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금은 뭔가 반대로 시설 자금처럼 고가의 물건을 사지 않고 실제 일반적으로 필요한 뭐 급여라든지 아니면 세금도 있지만 급여, 뭐 기타 등등이죠. 관리비 뭐 이런 내용들. 네. 아니면 제품에 대한 뭐 개발비 뭐 이런 내용들이 해당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시설 자금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운전 자금은 여기 써 있지만 뭐 진짜 뭐 재료 구입, 제품 생산, 마케팅, 제품 개발, 인건비 이런 비용들입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융자 한도는 기업당 60억 이내라고 써 있지만 이 부분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 TV다 보니까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조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여기서 생각하는 중소기업들은 매출이 한 몇십억 정도 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보면 돼요. 그리고 창업기업들은 매출이 없거나 이제 조금 있는 기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섞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창업기업이 60억을 이론상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평가가 일반 중소기업 대비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요 최대 대출 한도라기보다는 평균 에버리지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창업 기업들이 여러분이 뭐 투자를 받거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들이 아니라면 보통 1, 2억 언더 정말 잘 받으면 5억 정도 거기까지가 아마 최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더 박한 데도 있고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창업이나 기술 준비를 하는 거에 따라서 평가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대출 금리는 생각보다 저렴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보다 더 저렴한 자금들은 실제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원을 좀 더 채용한다든지 수출 등의 성과를 달성할 경우 일부 환급을 해줍니다. 중요한 거는 이 자금은 그 융자 절차입니다. 어떤 절차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홈페이지 있죠? 여기서 1번 홈페이지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자금의 가장 큰 단점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그 10시 땡 하면은 아니면 9시 땡 하면은 미리 시간을 알려줍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요 상담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이 늦었다. 그럼 그 다음 달로 여러분이 다음 달에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그럼 예약하고 막 그런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자금이 상품이 좋다 보니까 특히 1, 2, 3월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자금이 좋지만 제일 먼저 어려운 통과는 여기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빨리 상담 예약을 잡는 거고 요 시간을 미리 접속하거나 거의 미리 준비를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상담을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나 비대면 상담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요 상담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원 요건이 되느냐를 보는 상담이죠. 지원 요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정책 우선도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접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요 상담과 2번, 3번의 과정이 이 업체를 심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너무 경영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런 기업들은 될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올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기업의 심사는 기업이 갖고 있는 재무제표, 전년도 매출액, 그리고 관련해서 보유한 특허권이나 그런 기술에 대한 자료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고 심사에서 여러분이 선정이 되면 대출이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에 1억을 신청했는데 신청한다고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평가했을 때 한 8천만 원 나올 것 같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내용을 조정을 하게 되죠. 조금 더 달라, 아니다, 좀 더 못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대출을 하게 되는데 직접 대출은 정부기관에서 직접 쏴주는 거고 간접 대출은 은행을 껴서 가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되지만 대부분 직접 대출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사후 관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돌아가면 시설 자금을 썼으면 요 용도에 맞는 돈을 써야 되고 운전을 받았으면 요 용도에 맞는 돈을 써야 되는데 이 용도에 맞지 않는 자금을 썼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정도점검 때 걸리게 되면 환수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페널티를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이 그겁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온라인 상담 예약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담은 이제 융자 신청 가능성인데 공고문을 잘 읽어보면은 잘 읽고 준비하신 분들, 저희 방송을 보고 잘 읽고 준비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상담 과정에서 문제없이 넘어가실 수 있을 거고요. 정책 문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여러분이 뭐 큰 문제가 없다면 신용이라던가 업종이라던가 그런 게 없다면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융자 신청할 때 여러분들이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그래서 신청서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약식으로 되는 하나의 사업계획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써야 된다. 그래서 융자용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가 있죠. 융자사용 사업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매출이 어떻게 발생을 할 거고 어떻게 상환을 할지, 기존에 어떤 식으로 우리 회사가 영업과 사업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증서는 취급이 불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대부분 직접 신용대출로 하고 보증서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기업 심사,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업 평가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술성, 사업성, 미래 성장성, 그래서 그 회사가 보유한 기술, 보유한 제품,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들을 보게 되죠. 창업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 제품이 안 나왔을 수 있잖아요. 현재까지 준비한 상황들, 그리고 제품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리고 제품이 개발되면 어떻게 상환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융자 결정이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서 좀 내용들 보실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해설을 해드릴게요. 기술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본 등급을 한다는 거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제품, 특허, 그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액, 이거를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신용위원 등급, 그러니까 좀 신용이 안 좋을 수도 있죠. 대표자가 좀 신용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좀 빚이 많다든지 이런 쪽은 비중 반영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은행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은행이나 이런 민간금융은 신용위험 등급을 많이 보는 반면에 정부의 정책자금이 좋은 거는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3년 미만은 웬만하면 신용을 보지 않고 기술사업성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 전용 자금, 청년을 위한, 만 39세 이하 청년을 위한 자금은 창업자의 능력, 그리고 사업 계획서에 대한 발표 평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은 가능하면 직접 대출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후 관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중인 기업, 휴업 당연히 안 되고요. 세금을 체납 중이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대출 연체죠. 대출 연체. 현재 지금 신용 문제가 있어서 연체, 그리고 저 기업 현재 파산 중이다, 회생 중이다. 이런 기업들도 지원이 안 돼요. 다만 이제 회생이나 파산을 완료한 기업들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자 제외 업종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뭐 고소득,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 그리고 사행산업들 이 정도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아라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심사를 많이 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이지만 제조업이야. 그리고 소상공인이지만 4차 산업이라던가 뭐 소프트웨어 이런 부가가치가 큰 사업이야. 그런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영업과 이런 기술 창업을 일반적으로 100% 똑같이 이렇게 분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술 창업에 해당하는 분들이 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뭔가 사고를 치신 분들은 당연히 안 되고 7번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비 위법 사용으로 환수된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자주 하는 어떤 것들이 있죠? 연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창업성장 기술개발이라던가 산학연 콜라보 사업 그런 이제 사업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던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데서도 자금을 잘못 써서 제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대출도 같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창업 기업들은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 초과라고 써 있는데 기본적으로 창업 기업들은 여기 작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요 8년 이상의 기업들은 요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별표 5를 보시고 요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 값이 현재 우리 회사의 부채 비율 값하고 비교해서 우리 회사가 이 부채 비율 값보다 작아야 지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조금 크더라도 요 R&D 비율이 높을 경우는 이런 건 잘 계산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중진공에서 지정된 부실기업이라던가 5년 이상 초과된 기업들은 중에서 자기자본 전액장식 기업 지원 안 되고요. 이자 보상 비율, 영업활동이 마이너스 이런 경우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탈락한 지 6개월이 지나도 지원이 안 되는데 다만 신청 연도가 다르면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 예외사항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하고 넘어가고요. 나중에 내용들은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또 전화하시면 또 문의를 하시다 보면 답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체 요약 부분이 나와 있는데 시설 운전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운전자금 중에서 스타트업 TV임으로 7년 미만 기업 위주로 한번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창업기업 지원이 하나가 있고요. 일자리 창출 촉진, 재창업 요 세 가지가 기본적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도를 따지지 않는 이런 무관한 자금도 있습니다. 개발기술 사업화라고 해서 특허나 정부 R&D 사업을 받은 분들 이런 경우 해당 사항이 있고 저탄소 유망 기업이라던가 수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운전자금이 꼭 업력으로만 따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시설하고 운전인데 대부분 운전자금을 받으시므로 운전자금에 포커싱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 한번 볼게요. 혁신창업 상업화 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2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5조 중에서 절반이 이 정도로 투입될 정도로 예산의 비중이 높습니다. 한번 보시면 창업 기반 자금, 업력 7년 미만인 창업 기업이죠.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이퀄 뭐예요? 창업 기업. 그리고 요 기업 이퀄 스타트업.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대표자가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소 등 기술 전문가, 석박사 이공계 출신, 시니어 기술 창업들, 이공계 석박사 이상이라던가 아니면 큰 기업을 다니셨던 분들을 기본적으로 자금을 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비대면 분야도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앱 개발 이런 거 하시는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비대면이죠. 네, 그래서 비대면 분야는 대표자가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몇 가지 특수한 자금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라고 해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3년 미만 기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융자 조건 먼저 청년 창업 전용 자금은 청년 전용 창업 자금 한번 보시면 1억 이내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금은 3년 이내라고 6년 이내 써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거치 3년 상환인데 금리가 2%입니다. 그리고 고정대출이에요. 상당히 좋은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가 가장 주력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앞에 있는 일반 창업기업 기반 지원자금 일반.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이죠. 하나, 시니어 기술 창업 분야라고 해서 대표자가 이공계 전문 인력일 경우, 두 번째 비대면일 경우. 창업이 총 세 가지인 거예요. 대표자가 이공계 전문 인력이다, 비대면이다, 아니면 내가 청년이다. 이 세 가지에 속할 경우에 나눠 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자금은 기준금리의 0.3포인트를 차감한, 그래서 좀 더 금리가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저 너무 열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슨 뭐 석박사만 하냐고,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석박사도 아니고 비공개도 아니야. 근데 그런 경우에 좀 다른 유형들이 한번 있으니까 좀 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업력 7년 미만, 역시 창업기업이죠. 창업기업인데 현재 일자리 창출을 했어. 여기에 해당되면 일자리 창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증가한다든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채용했다든지 아니면 청년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거 가입해도 가능하다.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더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조건은 비슷하죠. 기준금리에서 마이너스 3%. 그리고 운전자금은 2년 거치, 5년 이내 거치 기간 2년 이내. 이 말은 뭐냐면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43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이죠. 그러니까 창업기업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일반 중소기업도 줍니다. 근데 가장 포괄적으로 주는 자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제가 얼마 전에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소개 영상을 드렸잖아요. 그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신 분, 그리고 특허나 저작권 이런 걸 등록하신 분,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 기술 이전을 받은 경우 뭐 이런 겁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개발한 기술 등 이런 경우들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범위가 좀 넓고요. 조건은 거의 비슷하죠. 수용자 복합금융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뭐 스타트업들, 창업기업들 뭐 해당 사항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기본적으로 투용자 복합금융은 투자를 받고 기업이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사가 지금 투자를 많이 받고 있고 조금 더 투자를 받아서 이제는 좀 상장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리고 아니면 조만간 회사를 조금 더 키운 다음에 M&A를 크게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 좀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주는데 나중에 잘 되면 주식으로 바꿔주세요라는 이런 전환사채를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면 대출도 나중에 잘 되면 주식으로도 바꿀 거고 대출은 대출대로 받는 이런 신주인증권 부사채로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상환전환 우선주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투자를 받고 성장을 해서 IPO나 M&A를 하는 대상 기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기업들이 이걸 알아보려고 힘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신시장 진출 자금이라고 해놓고 기본적으로 요거는 글로벌하고 써 있잖아요. 핵심 키워드는 수출입니다. 수출 관련된 기업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4천억이 따로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업은 이겁니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라고 되어 있는데 수출 실적이 10만 불, 그러니까 1억 원 정도 미만인 기업들은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죠. 이제 좀 수출 좀 해보려고 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수출 초보 기업, 아니면 디지털 수출, 온라인으로 파는 분들, 브랜드 K 인증, 뭐 수출 지원 사업 참여한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주는 자금이 수출 기업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제조업을 하는데 나는 그리고 청년이에요. 나는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되냐? 그럼 청년도에는 청년 전용 창업 자금 아까 말씀드린 거 1억을 받아요. 그리고 열심히 수출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 내수기업 수출지원파 자금을 또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기업이 성장하면 그 다음 걸 받을 수 있게 자세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고문을 보다 보면 그런 흐름들을 보고 내가 회사를 어떻게 사업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여기서 한 30초만 약간만 이제 좀 약간 새끼로 세다 보면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금을 받을 때 저도 이제 이런 자금 쪽 부문에 교육과 컨설팅을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돈만 많이 받으면 다 아니냐.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잘 받으려고 해도 머리를 써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돈을 잘 받았지만 사업에 실패한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돈 10억 이상 받고도 제품 못 만들고 제품도 못 나오고 망한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잘 받는 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회사를 어떻게 성장을 시킬 거고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매출이 나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돈을 잘 받기 위해서인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내가 필요한 넉넉한 자금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기업이 내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이런 뭐 수출 자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아직 제품도 안 나왔는데 수출받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다른 자금들을 받고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그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매출을 내면서 약간 수출 시장을 쌓아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런 자금을 트라이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좀 설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금을 잘 받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여기 말씀드리지만 항상 마음속에 언제 제품을 만들고 어떻게 실적을 쌓아서 그 실적을 가지고 또 추가 자금도 받고 회사를 더 키워야지.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결론적으로는 회사가 제품이 나와서 매출이 회전이 돼야지 잘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매출이 나오기 전에 좀 더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받아야지.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여간 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은 실적이 10만 불 미만. 많이 그렇지만 소액 수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1억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또 요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유망 기업, 신산업, 기술 수출 기업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단계를 나눠가지고 또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비 창업 단계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창업 초기 단계도 지원을 하고 수출하면 또 지원하고 그런 형태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신성장 기반 자금이라고 써있는데 간단하게 해보시면 업력 7년 이상 기업을 지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성장은 업력 7년 이상이구나.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신성장 지원 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창업 기업을 이제 졸업을 하고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자금이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협동화 같은 뭐 이런 협동조합 이런 내용들로 볼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뭐 7년 이상 돼 있는데 이런 해당되는 분야들 국가 핵심이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경우에서도 지원이 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7년 이상 기업들을 주는 자금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넷째로 탄소 제로입니다. 저탄소 분야가 요즘에 중요하다 보니까 저탄소 관련된 기업들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건들은 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제조용장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장을 보급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등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럴 때 받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제도약 지원 자금. 이 자금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회사가 어려워서 사업을 바꾸던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했던지 이런 경우 지원하는 자금이 있고 가장 인기 있는 자금은 이 재창업 자금입니다. 4,200억 정도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업 전환이나 구조조정은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서 바꿔보려고 하는 분들 그런 기업들 대상이고 재창업 기업은 과거에 폐업을 했다가 다시 창업하려고 도전하는 분들입니다. 아마 이 사업 전환이나 구조 전환은 특수한 경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재창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창업을 보게 되면 과거에 폐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업을 실패를 해서 신용이 현재 안 좋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신용정보원에 따라 뭐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금 조달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사업을 실패했다는 걸 나중에 이제 폐업 사실 증명원 같은 걸로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서 빚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개인회생을 했거나 파산을 했거나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를 갔거나 그런 경우들은 지원을 또 해줍니다. 그런데 아직 못 갚아서 연체 중이다. 그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깨끗하게 어떻게든 본인이 직접 변제를 다 했든 아니면 값 상환을 했든
아니면 정부의 이런 회생 파산 제도들을 이용을 했든 간에 법적으로 깨끗한 기업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업력이 7년 미만, 다시 창업한 다음에 7년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재창업자의 요건서 있죠? 과거에 폐업한, 실패했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폐업한 기업이 대표일 경우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폐업했던 기업도 봅니다. 폐업한 게 사치향락업소라든지 뭐 음식점 뭐 이런 쪽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소기업 상업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그래서 과거에 혹시 분식회계나 고위부도 아니면 뭐 임금체불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성실히 사업했는데 실패한 분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창업은 여러 가지 자금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술력 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전 성공 패키지 창업사업화 중에 유명하죠. 팁스, 그리고 정부의 R&D 사업, 그리고 특허나 실용신안을 보유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정부 사업은 정부 사업끼리 서로 어떤 효과가 나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여러분이 대출을 먼저 시작하지 말고 무상지원금을 먼저 받고, 근데 무상지원금 특히 뭐 이런 제도전 성공 패키지라든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뭐 이런 자금들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100%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식비라던가 핸드폰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돈이 없다 그러면 융자를 받아 써야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무상지원금을 받지만 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생산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에 대비해서 융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걸 먼저 트라이해서 받으시고 융자를 받아도 좋고 아니면 융자를 먼저 받아놓고 이런 거 됐을 때 또 한 번 더 융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의 설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돈만 받으면은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어떻게 돈을 받고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 베이스 캠프에서 어떤 식으로 또 자금을 받을 건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업을 하나씩 관리하고 플랜을 짜고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막히실 경우에는 저도 뭐 이런 분야 많은 활동들 하지만 정부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컨설턴트나 교수님 뭐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관공서의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경우를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긴급 경영 자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천억 정도 되어 있는데 자연재해 이런 것들 생겨서 피해 입은 경우 지원이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일시적 경영 예료죠. 어떤 거 있습니까? 환율. 갑자기 우리는 일본 거래처하고만 계약을 하는데 갑자기 엔화가 확 내려가 버렸어. 그러면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뭐 아니면 가끔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들 아니면 피해 규모가 큰 기업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과거의 실적과 미래의 실적을 비교해서 이렇게 줍니다. 즉 창업 기업들은 생각보다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느 정도 업력이 좀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번 쭉 달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인지 여러분이 이 업종 코드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원이 되는 거죠. 제조업은 소상공인도 지원돼 중점 지원, 소상공인 지원. 이 부분들은 소상공인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게 아닌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약사항들도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고, 뭐 지방 소재 기업은 조금 더 자금이 나오고요. 그런 내용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증리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받아 놓으시면 좋겠죠. 이런 내용들로 전체 내용이 뭐 되어 있고 우대금리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업종별 부채 비율, 요 부채 비율을 보다 여러분들이 적어야 돼요. 특히 요 제한 부채 비율 이런 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요 거와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비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중소기업 정책자금 2022년도를 쭉 분석을 했습니다. 이 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다만 자금이 성격이 좋고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클릭순으로 간다. 빨리 신청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단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요 자금에 내가 탈락했을 경우 다른 자금들이 또 준비되어 있죠. 같은 중기부 정책자금 중에서 다음에 할 게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할 내용들이 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이런 보증기금 자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금들이 특정 자금에서 만약에 내가 잘 안 됐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다른 건 어떤 건지 계속 대안을 살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금도 잘 받고 사업도 잘 돼서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